안녕하세요. 팔자를 버삼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 만에 끝내는 사주 공부, 마음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기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 개념, 이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개념이라는 거는 사주 공부가 뭔가 우리가 큰 틀을 잡아 나가는 거고요. 이론은 이제 각각의 그런 뭐 사주 이론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은 한결 편해요. 이게 개념을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무만 보고 이렇게 쳐다가다 보면은 뒤에는 헷갈리고 지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잡고 각각의 이론들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론은 구구단이다. 개념은 뭐 큰 흐름 또는 사주풀이로 볼 수 있고 사주풀이에 필요한 각각의 이론, 숲, 나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한결 공부가 좀 편합니다. 좋고요. 지치지도 않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사주를 이제 처음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 같아요. 사주에서 원국이 뭔가요? 원국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만세력 보는 앱으로 병화 뭐 이런 표는 뽑았는데요. 원국이 뭔지 모르겠다. 원국은 뭐고 어떻게 보는 건가요? 전 병인일주인데 원국이 병인인가요?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저 원국 헷갈리죠. 이게 전혀 생소한 단어니까. 자, 원국이라는 것은 사주를 말한다. 사주는 팔자, 원국 같은 말이다. 자, 사주는 이제 이 기둥주자, 연월, 일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네 개의 기둥이다 해서 사주라 하고, 자, 팔자는 각 기둥당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두 자씩 해서 여덟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 팔자. 이걸 또 원국이라고도 불러요. 사주, 팔자, 원국은 같은 말이다. 생일을 만세력에 넣으면 연월일시 간지로 바꾸어 주는데 연월일시를 각각 기둥이라고 하여 기둥주자를 써서 4개의 기둥사주이고 각 기둥당 두 글자씩 하여 모두 8자이니 8자이다. 그것을 원국이라고 부른다. 그죠? 자, 병인일주의 병은 일간이고 이는 일치이다. 천간은 간을 붙이고 지지는 지를 붙인다. 연은 연간연지, 연간연지, 월은 월간, 월지, 일은 일간, 일지, 시는 시간, 시지. 이 모든 것을 원국이라고 부른다. 그죠? 추가 질문은 자, 사주에서 원국을 봐야 한다. 내 원국은 뭐뭐인데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천간이나 지지에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원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강한 하나만 되는 건가요? 아직 원국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거죠. 자, 사주 8글자가 원국이다. 이 전체가 원국이다. 사주 원국을 봐야 한다는 말은 사주를 보고 사주풀이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바둑을 둘 때 바둑판을 봐야 한다. 사주 볼 때 사주 원국을 봐야 한다. 같은 말이다. 그렇죠. 처음 공부할 때는 용어들이 좀 헷갈리고 막 그렇죠. 그래서 사주 공부할 때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주고 확인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사주 원국 이거는 자동차로 보시면 육신 자동차 대우는 우리가 10년씩 3살, 13살, 23살, 33살 10년씩 들어오거든요. 대우는 계절 고속도로. 자, 내 육신, 내 몸의 재주, 재능이 어떤 계절을 만났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하는 재능이 많은 육신이다. 그럼 장사에 좋은 계절이냐. 내가 직장에 좋은 육신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직장에 좋은 계절이냐.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재무 사업에 좋은 고속도로냐, 직장에 좋은 고속도로냐. 자, 대우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0년 단위로 큰 흐름이죠. 자, 새우는 사건 사고예요. 새우는 사건 사고. 이건 1년짜리 운이죠.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개묘년은 올해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겠느냐. 이건 덕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대운, 세운 이게 큰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주 이론이 하병충, 파해, 십이운승, 십이신설, 공만기인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렇게 이론, 나무 이런 게 되겠죠. 이 개념은
사주, 대운, 세운 뭐 이런 큰 개념 수프로 보고요. 사주풀이 이런 거. 이론은 다양한 이론을 이 나무 사주풀이에 하는 사주 이론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보고 대운을 보고 세운을 본다. 다양한 사주 이론을 접목을 해서 하병증파의 12운석, 12인사, 공무원 기인. 그죠? 이렇게 크게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다. 그래요. 자, 이분이 54세 남자분이고 통신공사업을 하고 있고 사주상담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여름의 기운 토로 태어났어요. 여름의 기운 토로 태어나는 순간 이 사주 원국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이분은 뭔가 화기운이 강해요. 그죠? 이 옷술, 화국도 있고 불이 두 개잖아요. 그죠? 불이 이분한테는 뭐냐? 여름의 기운 기는 여름의 기운 화가 인성이다. 인성은 글과 학문, 자격, 도덕심, 문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인성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저 통신공사업은 뭐예요? 이거는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통신공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조달청 입찰도 볼 수 있고요. 그죠? 그 사주상담은 또 뭐예요? 사주상담도 사주 공부를 해야, 그죠? 뭔가 사주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 사주를 봤을 적에 54살 정도 되면은 태어난 시도 좀 쓴다 볼 수 있겠죠. 연월일시 15년씩 자르면은 뭐 30살, 45살, 60살 뭐 이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는 뭐 20년씩 자르면 20, 40, 60, 80. 이거는 뭐 20년씩 자르면 너무 멀리 가네요. 15년씩 자르면 그죠? 이게 45살 이후부터 영향을 끼치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월에 있는 이거 이모는 재물과 함께 있는 공부니까 이거는 통신공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천간에 있는 재물은 공공성이거든요. 보통 조달청 입찰은 뭐 공공성 재물을 다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천간에 있는 재물을 다투는 공공성 재물을 다투는 통신공사업 면으로 보면 되고, 이건 상관은 제주 능력 기술 뭐 서비스 이런 건데 천간에 있으니까 말로 하는 머리로 하는 이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머리로 하는 공부니까 이거는 사주 상담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하다. 자, 이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주풀이를 하는 거고, 그죠? 이 각각의 이게 편인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 나무가 되겠죠. 이게 제 사주예요, 이거. 그래서 아무튼 너무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큰 개념, 큰 흐름을 잡고 공부를 해 들어가면은 공부도 쉽고 재밌다. 자, 그러면 세우는 우리가 올해 계면연을 보면은 계면연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는 개가 겨울의 기운 수잖아요. 그죠?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고 지지로는 묘가 관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관을 안 쓰니까, 그죠? 관을 안 쓰니까 이 관은 뭔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장 관련해서 뭔가 괜찮고 좋은 일이 있는데, 그죠? 내가 관을 안 쓰니까 내 한자 이 사주한테는 관이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애들이 뭐 건강하다, 뭐 별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계면연의 묘가 지금 일지에 있잖아요. 그죠? 묘가 묘를 보면 자형작용이 있거든요. 리메이크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사주가 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다, 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세우는 사건 사고예요. 꼭 토끼 묘가 이렇게 뭐 관이 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꼭 직장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직장을 쓰면은, 그죠? 직장 관련해서 뭐 안정이 된다든지 진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거고, 내가 직장을 안 쓰면 이거는 자녀가 되고 손님이 되고, 손님으로 보면 또 뭐 이 사주가 사주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손님은 간간히 뭐 끊이지 않겠다, 사주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꽉 뭔가 틀에 매여서 사주를 보지 말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자유스럽게 이걸 박정화 선생님은 역학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자유가 와요. 지금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이런 막 좀 얽매이는데,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좀 이 자유스러움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럼 그게 맞춰서 편하게 쉽게
사주 통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개념을 잡고 숲과 나무를 항상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을 딱 보고 그리고 나서 깊이 있게 세세하게 공부해 들어가시면 한결 공부가 재밌고 쉽다. 그렇습니다. 자, 시나리오 없이 그냥 하는 거 조금 어설픕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인연되신 모든 분들의 빠른 사주 초보 탈출과 마음 공부의 진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자를 벌삼하였습니다.